시간이 흐를수록 회식 자리는 점점 술잔의 수가 늘어갔다. 2015년 4월 어느 날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은 회식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몇몇의 여성 검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명문 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선두에 있었으며 초임 근무지부터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출신으로 모범검사란 표창장을 받고 미국 하버드대 연수까지 다녀왔던 한 남성 검사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였다. 그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보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에 대한 앙금이 컸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에게 왜 출마했냐라고 질문하자 이정희 후보는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말한다라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저는 반드시 박 후보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해낼 것이다 라고 면전에서 쏟아부었었다. 박근혜는 이를 갈았을 것이다.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는 2013년 9월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다. 그 선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황교안을 앞장세웠다. 황교안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2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최다 득표 찬성인 셈이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도 127석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기도 했었다. 그렇게 이석기 의원은 구속되었다. 정거석과 같이 빠르게 사건을 진행시켰다. 바로 이어 2014년 2월 1심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 법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2심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선 내란 선동을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과 김기춘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다.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버린다. 이 사건은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에 대하여 정당 해산을 선고한 이후에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정당 해산 결정이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들기 위해 황교안은 최고의 검사 엘리트들을 끌어모아 법무부 산하 위원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팀을 만들었다. 6명의 엘리트 검사들은 통합진보당이 종북당이라 포장하기 위해 각종 법리와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을 해산시킨 팀이다. 결국 그 TF팀은 모두 승진되거나 요직에 영전됐다. 그곳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검사가 바로 그 술자리에 있었다. 다시 회식자리로 돌아와 취기에 오른 그는 후배 여검사를 끌어안고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상급자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상명하복의 팽배한 분위기였기에 여검사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그 여검사를 노리게 삼았다. 게다가 그는 이 자리에 동석한 또 다른 후배를 노렸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했다. 계속된 술 권유로 인해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그녀를 그는 인근 숙박시설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강제로 그녀를 유린하고 범했다. 이름 진동균, 소위 귀족검사로 불리웠던 사람. 그의 아버지는 진영구 전 대검공안부장 출신이다. 1999년 6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은 진영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 했다. 그는 점심때 서초동 인근 음식점에서 대검찰청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폭탄주를 1잔 정도 마신 탓에
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발설했던 것이다. 즉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검찰이 작전을 했었더란 사실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부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버렸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어 법원은 조용히 진영구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여하간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직권 면직되었으나 변호사로 개업하여 잘 살고 있다. 그에게는 딸도 있다. 그 딸의 남편, 즉 사위가 바로 한동훈이다. 여하간 진동균 검사가 여검사들을 범한 사건은 검찰 내부망을 타고 흉흉한 소문이 되어 퍼졌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수사관들의 문제 제기로 소란이 일자 마다못해 검찰은 감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그들은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였다. 검찰은 진실을 호도하였고 진동균 검사가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 사표를 냈고 황급히 수리되었다고 밝히며 사건을 덮었다. 당시 검찰은 학내 성폭력을 덮은 교장을 직무유기로 법정에 세웠었는데 검찰은 오히려 스스로 감찰 관련자 모두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간부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검찰의 칼은 절대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없다. 당시 장현수 대검 감찰과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문찬석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와 여한섭 대검 대변인은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들이 되어 있다. 또한 이문정 검사가 이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그는 형사처분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고 그들을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했다. 여하간 후배 여검사들을 그렇게 유린한 진동균 검사는 사표를 내고 퇴직금도 잘 받아 드시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잘도 타먹고 있다. 게다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70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회장직을 내려놓고 유전성 희귀병을 읍소하며 구속상태지만 병원을 전전할 때 2015년에 CJ의 법무임원 상무급으로 영입되었고 그는 이재현 회장이 2016년 특별사면돼 2017년 회장으로 복귀하는데 정관특혜까지 잘도 누렸다. 곽상도 미통당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 한동훈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김학의 사건을 덮는 데 역할을 했을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 어째 그들은 한결같을까? 자신들 치부덮기 전문가들 같다. 2018년에 와서야 서지현 검사가 이 사건들을 방송에서 거론하자 검찰은 캐비닛에 숨겨둔 기록을 마지못해 꺼내 수사에 작수했다. 그러나 진동균의 집안이 얼마나 힘이 센지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도주 염려가 없기 때문이란다. 식당에서 엉덩이 스쳤다는 이유로 구속된 곰탕집 사건과는 너무도 비교된다. 이 사건에 대해 진동균은 항소했다. 그래서 아직 재판 중이다. 그는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다. 소위 엘리트 법조인 집안. 아버지는 전직 고위급 공안검사 출신인 진영구, 매형은 윤석열의 오른팔이자 실제 윤석열의 구태타를 전두지휘한 인물로 추정되는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은 그 누구의 견제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리를 마음껏 저질러온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한 가정에 표창장을 가지고 전 병력을 투입해 사무소 위조 운운하며 유린한 검찰. 자신들 내부에서 잃어버린 고소장을 위조한 공문서 공소장 위조 사건의 검사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해버리고 덮어준 검찰. 표창장은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23차례나 법정에 세우면서 정작 공문서에 해당하는 공소장 위조는 경징계 사안이라는 검찰. 자신들 내부 문제는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직무유기하고 오히려 승진 등으로 영전을 가면서 정작 권한 내 유재수 사건을 종결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자신들 조직 내부 비리와 미통당 및 거짓뉴스 생산 유튜브 고소권에 대해서는 뭉개고 앉아있게 만드는 윤석열. 최강욱 등
말도 안 되는 인턴증명사건 등으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광석같이 빠르게 사건을 진행시켜 기소 처리하고 수십여 건의 고발 고소가 되어 있는 나경원과 가세연의 강용석은 언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특히 이 중 강용석은 조국 딸 포르쉐 탄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이유가 윤석열과 강윤석이 23기 연수원 동기생이기 때문일까?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출신 기자 김용호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도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검찰.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자신들의 치부와 진실은 감추고 거짓은 포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검찰 요직에 앉아있다. 시민은 조국이 저들이 고소했다고 환호했지만 정작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언론은 저들 편이다.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의 가장 친한 고교 동창이 있다. 그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아들인 JTBC 대표이자 중앙일보 발행인인 홍정도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미술 전시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이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서연 씨가 홍정도의 사촌 누나이다. 게다가 이서연 씨 남편이 김재열인데 김재열의 형 김재호 씨가 동아일보와 채널A 사장이다. 언론, 검찰, 재벌, 저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이란 괴물 집단은 지금도 진실은 감추고 거짓은 포장하는 덮기권을 행사하고 있다.